좀 이렇게 좀 화사하게 한번 좀 입어봤습니다. 백 대표님 어떻게 지금 좀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은 좀 핑크도리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뵀는데 좀 이제 화사해 보이기 위해서 네, 어떻게 이제 저랑 좀 핑크색이랑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네, 좀 더 이제 화사한 기분으로 이제 주말도 찾아왔고 하니까요. 예, 주말 전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화사하게 한번 좀 입어봤습니다. 이제 뭐 이따가 또 방송 출연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장 끝난 시간이거든요. 4시인데요. 이제 또 방송 출연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또 정장으로 갈아입고 예, 가기 전에 우리 유튜브에서는 좀 화사해지고 싶어서 예, 이렇게 좀 입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아리까리했죠, 여러분들. 시장이 조금 이상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시장에 좀 너무 좀 힘이 없다. 또 이제 오전에 또 많이 빠지는 현상에서는 야, 이게 또 장 고점인 거 아니냐, 이거 이제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갖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미국장이 좀 안 좋게 끝났잖아요. 미국장이 안 좋게 끝났고 어제는 사실 호재성 내용이 없고 악재성 내용들이 좀 많았던 하루였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건 이거겠죠. 이제 질문을 하실 거는 백 대표님 어떻게 지금 좀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네.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들고 와도 될까요? 네.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일단 주말에 나오는 뉴스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차근차근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시장이 좀 오늘 어, 아리까리 좀 많이 안 좋았던 예,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미국장이 안 좋았는데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뭐 시장도 안 좋았지만 일단 시간외에서도 인텔이 시간외에서 주가가 9% 폭락하는 우리 오전에 장 출발하기 전에 예,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텔이 이게 차세대 반도체 출시가 이제 지연된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이거는 이제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우려감을 가진 상태에서 일단 장 출발 상황을 맞아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도대체 이제 왜 빠졌는지를 예, 기사를 보면서 한번 쫙 볼게요. 어제 이제 악재성 소식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네. 자, 코로나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라는 예, 부분이었는데요. 확진자 수가 이제 400명 넘었는데 미국 전체 인구에서 1.2%에 달하는 수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가 되니까. 예. 자,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한 1월 21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100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98일이 걸렸습니다. 예. 이제 한 석 달 정도가 걸린 거죠. 석 달 동안 100만 명이 늘어났는데, 근데 그 이후에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만 명에서 200만 명 가는 데는 43일이 걸렸고, 예.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는 데는 27일이 걸렸고, 한 달이 안 걸렸고, 400만 명으로 불어나는 데는 16일, 보름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주 만에 2배로 급증했다라는 부분인데,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예, 내용으로 이제 작용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예, 어저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다.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130만 7천 건이었는데 11만 건이 늘었죠. 그리고 예상치도 130만 건이었어요. 예, 예상치도 130만이었는데 추가적으로 11만이 늘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코로나 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좀 약간 이제 실업자 수가 감소 추세로 가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 당연히 우려감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러면 경기부양책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급여세 인하가 빠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5번째 경기부양책에서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인하 방안이 제외됐다라는 소식도 일단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예, 부분이었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의 정책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완전히 이제 급여세 인하는 빠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급여세 감면은 법안에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유베스에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근로자들 빨리 돈을 받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약 3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에게 주당 600달러씩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는데 이걸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주말 동안의 내용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랑 엮이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말에 약간 찜찜할 수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이다 한숨 좀 몰아쉴 수도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는 게요.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경기 부양책을 했잖아요. 근데 실업수당을 매달마다 지급을 해줬었어요. 얼마씩? 이제 600달러씩. 60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를 매달 이제 지급을 해줬는데 이게 7월 25일 날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종료가 되면은 이번에 5차 경기 부양책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료가 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직장으로 복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 정부에도 각각 코로나 대응 금액을 지원을 해야 되니 3조 달러를 이번에 부양책에서는 3조 달러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실업수당 지급은 7월 25일 날로 종료를 시켜야 된다. 추가로 주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이제 공화당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이렇게 되면 일터 복귀를 안 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실업수당이 계속 나오게 되면 굳이 일터로 복귀를 하겠냐. 그러면 실업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니. 실업수당을 만약 지원을 연장하게 되면 이거 경기 언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느냐. 사람들이 일터로 빨리 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화당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입장 차이가 커요 지금.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5일이면 이번 주말이잖아요. 이제 토요일이 25일이니까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종료되면 이거 전후해가지고 다음 주 초 되면은 이제 실업수당이 끝나는 거니까 만약에 뭐 민주당 안처럼 3조 달러 부양을 안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또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시장이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도 이제 보복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두 주재 미총 영사관 폐쇄 조치를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설립 운영허가 철회 모든 업무 중단해라. 그래서 자, 미국에서 이제 휴스턴에서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 한지 하루 만에 중국도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허가를 철회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여기서 또 주거니 받거니가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도 이제 주말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이제 600달러 규모 이 실업수당 지급이 7월 25일 날 내일로 마무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5차 추가 부양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라는 뉴스와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중국장도 많이 빠졌어요. 우리 시장이 오히려 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국도 최근에 이제 급등파동 나오더니 오늘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꺾이고 다시 살리고 다시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또 다시 미중 외교 분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개인들이 또 저가 매수가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해준 모습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개인들의 투자 여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는 정말 대단한 세력이다.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못했던 걸 우리 개인 투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동학개미가 없었다면 오늘 시장도 21선까지 그냥 한 방에 밀릴 수 있는 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그리고 동학개미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없었죠. 주가가. 자, 일단 중요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72시간 내에 그 휴스턴에서 그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를 명령을 했는데 그 72시간이 도래하는 게 기한이 오늘이에요. 오늘 7월 24일.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또다시 뭔가 뉴스 플로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주말 동안에 계속 오늘 좀 봐야 될 뉴스들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래서 뉴스를 한번 나오는 뉴스를 좀 뉴스 플로우로 보면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아, 이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아니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지금 당장 어떡할까요? 라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에 판단을 하는 것보단 주말 동안 나오는 뉴스를 보고 월요일 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월요일 날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월요일 날 제가 업로드 시킬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어떤 이제 대응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전략을 좀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단은 주말에는 글로벌 뉴스들을 다 같이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